굿모닝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1% 부자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의 책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사실 절판된 책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책추남님이 이 책을 100번을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바쁘지만 읽어야 하는데 100번을 읽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으나 그냥 일단 녹음해서 계속 듣자.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1% 부자의 법칙을 읽고 적어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터득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4장. 자, 4장 제목을 볼까요? 자신의 지혜를 남에게 가르쳐 주라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인 무능력한 사람이 성공한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하는데 기술이나 지혜는 필요하지 않다. 흔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살려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생각으로는 일정 수준에는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통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기술이나 지혜를 갖고 있으면 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잘못이다. 성공하는 데는 기술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된다. 오히려 무엇인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능력한 사람이 성공한다.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한다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어떤 사람이 가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자. 하지만 그는 언젠가 그 정도의 재능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런 비판을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파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 중도에서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닌다. 주위 사람들은 그 같은 일을 계속 제공해준다. 무능력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중요한 점은 미리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놓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 이렇게 주장하며 기타를 놓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무엇인가 해보려 한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만족하면 가난의 파동이 발생한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난의 파동을 낳는 사람의 특징. 가난의 파동이란 가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패배의 에너지, 마음의 빈곤이다. 가난의 파동을 멈추지 않는 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해질 수 없다. 반면에 풍요의 파동이라는 것이 있다. 이 둘은 모두 파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퍼져나간다. 파동은 주위로 퍼져나가다가 이윽고 몇 배로 커져 되돌아온다. 가난의 파동이든 풍요의 파동이든 간에 처음에 발생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커져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더구나 가속의 법칙에 따라 그 속도도 빨라진다. 가난의 파동을 낳는 사람은 늘 돈에 대해 헌담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돈에 대해 가장 나쁜 험담이다.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대체 돈 말고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물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심한 욕이다. 따라서 돈은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 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에게 여자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동정한다면 적극적인 말을 해준다. 가난의 파동은 다른 사람을 동정할 때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얼굴에 심한 스침이 생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자. 어떻게 하냐? 괜찮은 거야? 그 결과 위로랍시고 동정을 한 사람의 얼굴에도 똑같은 스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걱정스러운 말투로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을 동정하면 얼마 후 자신도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 자체는 훌륭한 태도다. 하지만 위로의 끝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격려를 덧붙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파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난의 파동은 힘을 잃는다.
습진에 걸린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좋은 약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는 얼굴이 워낙 잘생겨서 습진 따위는 전혀 티도 안 나지 않아. 조종을 당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격려한다. 어우, 건강한데 뭐가 걱정이야. 얼마든지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가난의 신을 몰아내는 간단한 방법. 가난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의 신이 만들어내는 사막의 신기루를 향해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존재다. 그쪽으로 가보아야 물은 없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줘도 자신에게는 꿈이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면서 계속 신기루를 향해 다가간다. 신경 써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점점 그에게서 멀어져 간다. 가난의 신은 한숨, 불평, 헌담을 먹고 산다. 반면에 행복, 감사를 매우 싫어한다. 가난의 신을 몰아내려면 나는 행복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나는 풍족해. 라는 말을 끊임없이 소리내어 표현한다. 저 매일 그러고 삽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표현하는 것만으로 가난의 신은 스스로 오해한 채 멀어져 간다. 지금껏 함께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입을 삐죽이며 불만의 찬 얼굴로 떠나버리는 것이다. 노력은 행복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가난의 신이 사라진 뒤에는 자연스럽게 행복의 신이 찾아온다. 행복의 신은 가난의 신처럼 존재하지 않는 물을 비치는 신기루를 만들지 않는다. 사막은 그저 사막일 뿐이다. 따라서 결코 사막을 향해 다가가지 않는다. 사막을 피해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를 목표로 삼아 걸어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특별한 도구나 뛰어난 재능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노력 따위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 앉아있는 장소에서도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이 존재하는 방향으로 몸을 틀면 된다. 즉, 가난의 신을 몰아내고 행복의 신을 받아들인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 4장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5장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제가 자꾸 말을 더듬어요. 그쵸? 내일부터 5장 완벽해지지라고 또 틀리네요.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